안녕하세요. 불교의 불교방송 23화입니다. 저는 방송 진행자 불교고요. 8월 13일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러셀 웨스트브룩의 은퇴 발표가 있었습니다. 10년대를 호령했던 슈퍼스타들이 하나둘씩 은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명의 포인트 가드 러셀 웨스트브룩과 크리스 폴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브룩을 이야기하는데 이분 빼놓을 수 없겠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팬이자 웨스트브룩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소니 모셨습니다. 소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웨스트브룩이 OKC 레전드긴 한데요. 크리스 폴도 OKC에서 데뷔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카트리나 때문에 OKC 뉴올리언스 호네츠라는 이름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데뷔한 선수고요. 둘 다 은퇴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소니 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폴의 서사도 한번 얘기해주신 소니님이셨고요. 다음으로 오늘 얘기할 두 선수의 데뷔부터 지켜보신 분입니다. 불꽃댄서님 모셨습니다. 불꽃댄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5년에 크리스 폴이 4순위로 이제 리그에 데뷔를 했고, 2008년에 공교롭게도 러셀 웨스트브룩도 4순위로 리그에 데뷔를 했었어요. 네. 러셀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지명을 했었죠. 이게 벌써 이 선수들 데뷔할 때 지켜보면서 기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둘 다 은퇴를 이렇게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쩌면 두 선수의 최전성기를 보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두 선수의 마지막은 제대로 지켜보신 분입니다. 스페이스만님 모셨습니다. 스페이스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선수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보스턴 팬 스페이스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계가 살짝 없으신 분까지 한번 모셔봤는데 오늘 방송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보통 다이제스트에서는 분석이 주가 되지만 오늘은 헌정방송이니만큼 두 선수의 커리어를 간단히 살펴보고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비교와 함께 패널분들이 느끼는 두 선수의 은퇴에 대한 소회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소닉님, 웨스트브룩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팬으로서 웨스트브룩은 어떤 선수였는지 간단히 커리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몇 번 해가지고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은 이제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마지막 드래프트 이제 1라운드 4픽 선수이고요. 크리스 폴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화려한 일화가 가득한데 웨스트브룩은 이제 고등학교 때 시니어 이어까지 덩크를 못했던 선수였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평균 1학년 때 3.5점, 그러니까 거의 뭐 벤치 워머 수준의 이제 기량을 갖고 있다가 2학년 때 이제 드래프트 직전에도 이제 팀에서 3옵션, 케빈 러브, 데런 칼슨 다음에 3옵션이었고요. 그런 선수를 샌프레스티가 이제 프로젝트형 포인트 가드 이제 운동 능력 하나 보고서 포인트 가드를 한번 튜닝해서 키워보겠다 이렇게 해서 데려왔더니 진짜 우길승천의 기세로 정말 하나씩 자기 모자란 거 채워가면서 16, 17시즌에는 기어이 이제 MVP까지 따냈고요. 우리가 진짜 될까 싶었던 플레이들 정말 거칠지만 트랜지션을 1옵션으로 하면서 포인트 가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1년 내내 트랜지션을 하는 포인트 가드 볼 수 있을까, 평균 트리플 더블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뭐 그런 것들 이제 why not 하면서 이제 증명을 했죠. 대신에 이제 반대로 이제 그 후에는 MVP를 받은 직후에는 이제 커리어가 좀씩 꺾이면서 슈팅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 사실 좀 낙폭이 좀 큰 후반기를 보내고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어쨌든 시애틀 슈퍼소닉스와 OKC를 이어준 어떤 가교 같은 그런 느낌의 선수였고 이제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초반에 한 10년 동안은 한 번도 기대를 배신하거나 뭐 퇴보한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노력의 아이콘이었고 또 이제 은퇴할 때는 또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좀 낙폭이 컸지만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를 보내고 기대 이상의 실링을 보여주고서 이제 은퇴하게 된 OKC의 이제 레전드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소닉님이 외우실 정도로 만들었던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고 버럭시는 그래도 8월 13일에 전격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엔딩이 좀 박수 받으면서 끝난 것 같은데 크리스 폴은 지난 2월 14일 지난 시즌 데드라인에 은퇴를 발표해서 더욱 큰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불꽃앤서님, 크리스 폴에 대한 커리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 폴도 고등학교 때부터 슈퍼스타이긴 했지만 사실 계속 본인을 증명해온 선수기도 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대표적인 일화가 그 61득점 일화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할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되셨고
당시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제 61세셔서 그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크리스 폴이 61득점을 했던 이 경기 되게 유명하고요. 그랬을 정도로 고등학교 때 슈퍼스타였어요. 그러고 대학교 때도 웨이크 포레스트의 슈퍼스타로 군림을 한 선수인데도 그 드래프트에서는 4순위로 뽑혔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이 선수가 183cm의 단신 가드이다 보니까 과연 뛰어난 저 실력이 리그에서 동일하게 통할 것이냐, 공수 모두 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결국 리그 역사상 커리어 어시스트 역대 2위라는 금자탑을 세우고 그 MVP 2위까지 올라갔었죠. 네네. 예, 커리어 평균 16.8득점, 4.4 리바운드, 9.2 어시스트.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이 05년에 앤드류 보것이 1순위로 뽑혔고, 데론 윌리엄스한테도 밀렸었거든요, 당시에. 하지만 뭐 커리어 윈세어는 이 05년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랬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였다. 그러고 이 선수 하면 개인적으로는 선즈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예. 호네츠 시절이 커리어 전성기였죠. 예. 07-08 시즌에 22세밖에 안 됐던 선수가 21.1득점에 11.6 어시스트, 2.7 스틸합니다. 예, 이때 이제 총 스틸이 1위였고요. 죄송합니다. 총 스틸은 1위가 아니었고 어시스트 1위랑 스틸 1위 동시 수상을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올 NBA 퍼스트 팀,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 MVP 투표 2위를 했고 이 당시에 뉴올리언스가 거의 원맨팀 느낌에 가까운 팀이었는데 56승으로 서부 2위합니다. 08-09 시즌에도 22.8득점에 11.0 어시스트 2.8 스틸을 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 전성기 때는 20-10을 정말 당연하다 싶게 했던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커리어 수상도 화려해요. 예. 일단은 올스타 12번 했고요. 올 NBA 팀 11회, 그리고 올 디펜시브 팀 9회, 어시스트왕만 5번 했고 스틸왕 6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공수겸장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였고요.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이자 최고의 공수겸장 포인트 가드였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STTO가 커리어 평균이 4.4대 1 수준이니까 정말 엄청나죠. 예.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꽃앤서님이 크리스 폴에 대한 간단한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선수가 데뷔부터 은퇴까지 지켜봐 오신 두 패널과 달리 이제 스페이스바님은 비교적 최근에 농구를 보기 시작한 팬 입장에서 웨스트브룩과 크리스 폴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페이스바님, 두 선수는 어떤 의미의 선수였나요? 제가 어떤 대단한 감정을 얘기할 만큼 이 선수들의 팬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네. 어쨌든 저와 같은 경우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커리가 이제 부상하면서 그때 학생으로서 팬으로 유입됐던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그 다음 티어의 포인트 가드를 논할 때 항상 이름이 나왔던 선수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두란트가 이제 골스로 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웨스트브룩의 홀로서기의 나름의 스토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폴 조지와 멜로를 영입하는 그때 OKC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휴스턴으로 옮겨가고, 반대로 크리스 폴은 이제 클리퍼스에 있다가 클리퍼스에서 이제 휴스턴으로 하든과의 듀오를 결성했다가 어찌 보면 이제 웨스트브룩과 서로 맞트레이드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웨스트브룩은 이제 레이커스로 가면서 커리어가 그 시점부터 조금 꺾였다고 보고, 크리스 폴은 반대로 피닉스로 가면서 거기서 어찌 보면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감정을 느끼기에는 이 선수들이 사실 스타일적으로도 되게 상반됐던 것 같아요.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느끼는 점이. 그 휴스턴에서도 이제 폴이 있을 때와 버럭슨이 있을 때 이제 바로 앞 시즌과 바로 뒷 시즌인데 그때도 느낌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사실 팀이. 네. 어찌 보면 이제 완전한 디테일로 승부하는 그런 크리스 폴. 근데 그 디테일보다는 에너지 레벨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볼륨으로 승부하는 거죠. 스케일로.
좀 승부하는 느낌이 컸던 웨스트브룩이라 둘이 이제 휴스턴과 오클로 맞바뀌었을 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둘의 조금 상반되는 느낌이 좀 컸는데 어쨌든 이 선수들의 그런 리그의 굵직한 족적을 넘겼다는 거는 어쨌든 이 말년만 봤음에도 사실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둘이 이제 동시에 은퇴하는 게 조금 이제 그때의 그 선수들의 모습이 좀 겹쳐 보이기도 하면서 조금 묘한 감정이 드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한 시대가 저묻는 듯한 그런 감정을 표현해 주신 스페이스만님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선수는 한 시대를 풍미한 포인트 가드의 대명사지만 아까 스페이스만님 말씀대로 상반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이기도 한데요. 각 패널분들이 느끼는 두 선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각 패널분들은 어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더 선호했는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만님 말씀해 주시죠. 스타일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데요. 네네. 정말 상반되죠. 말하자면 크리스 폴은 어쨌든 휴스턴 때나 피닉스 때나 뭐 제가 본 건 크리스 폴 때부터입니다만 언제 보더라도 경기를 조율하는 그 디테일에 정말 본인 자체도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던 선수 같아요. 말하자면 조율형이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컨트롤 아래에 둬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포인트 가드로서 공을 잡고 거기에서 본인이 나서야 될 때 아닐 때를 어찌 보면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판단하는 대로 매 순간 그 최적의 루트를 찾아내려는 어찌 보면 그런 면에 좀 더 강점이 있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은 다들 동의하실 테지만 웨스트브룩은 반대로 그 매 순간 최적의 그 디테일한 플레이보다는 일단 본인이 크게 움직이는 거죠. 본인의 큰 움직임으로 일단 수비를 균열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너지 레벨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선수.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에서도 이 둘을 얘기할 때 이게 양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포인트 가드로서 이제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 했을 때 조금 더 하프코트 위주로 조금 더 느리게 거기서 조금의 균열을 만들면서 잠깐의 그 틈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가드들이 있는 반면 본인이 크게 에너지 레벨을 움직이면서 본인이 어떠한 균열을 포착하기보다는 그 잠깐의 틈보다는 일단 수비의 그 균열을 본인의 움직임으로 직접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후속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프코트 위주와 트랜지션 위주의 그 플레이 스타일로도 거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둘이 상당히 상반되는 것 같은데 포인트 가드들의 어떤 스타일 아니면 포인트 가드뿐만 아니라 어떤 메인 핸들러 그런 스타일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설명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흥미로운 비교군이 되는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가 더 선호되시나요? 선호요. 선호는 사실 사람 따라 다를 텐데 저는 그래도 오클 때도 그 듀란트를 더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네네. 폴신을 좀 더 선호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꽃앤서님 말씀해 주시죠. 두 선수 모두 사실 정말 좋아하는 선수예요. 일단은 뭐 플레이 스타일은 뭐 스바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예전에 그 웨스트브룩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2016년 3월에 웨스터브룩과 커리의 스크린 방식 비교하는 글을 한번 썼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썼던 내용이 커리는 오프 스크린으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고 오프볼 플레이메이킹의 대가고 웨스트브룩은 이제 탑에서 하이 피켓롤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사실 탑에서 하이 스크린 앤 롤로 이제 플레이하는 대표격인 선수가 웨스트브룩과 그 당시 크리스 폴이었고 근데 두 선수는 이제 전형적인 차이가 크리스 폴은 이제 템포 조절 그 템포를 죽이면서 이제 거기에서 미드레인지에서 다양한 디시전을 만드는 데 능했다면 웨스트브룩은 찢는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렸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담스랑 탑에서 피켓롤 하고 썬데서 당시 윙에서는 이제 이바카랑 듀란트가 피켓롤 하면서 그 탑에서 찍고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이제 디시전 메이킹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 선수는 아무래도 크리스 폴이기는 했는데 제가 코네츠 시절도 좋아했고 선즈 시절도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크리스 폴을 상징하는 건 아무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SD-TO 스탯인 것 같아요. 이게 커리어 4대1 수준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보통 3대1만 넘어도 정말 뛰어난 안정감을 가진 선수라고 하는데 이 선수는 어시스트를 10개 이상을 하면서도 4대1을 유지했으니까 사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선수가 팔꿈 볼키핑이 리그 최고 수준, 역대급으로 논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항상 드리블 칠 때 보면 팔꿈치가 언제나 옆구리에 딱 붙어서 볼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옆구리에서 볼 가지고 놀면서 시야 확보하고 그런 볼키핑이 능력이 이제 상상을 초월했고 그리고 미드레인지로 이제 피켓롤 타고 돌아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미드레인지 풀업 점퍼 기가 막히고 거기에서 이 라페스 던지는 시야, 그리고 패스 능력, 뭐 디시전 메이킹 모두 거의 탑급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선즈 시절이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이 선수가 당시에 35세였는데 이 선즈를 이끌고 파이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MVP 투표에서 5위를 기록했어요. 35세 선수가. 그런데 당시에 1위 표도 2장이나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2라운드 4차전에 덴버 상대로 8연속 미드레인지 점퍼 성공시킬 때, 아, 노장은 살아있다. 여전히 이 리그에서 유망한 팀들을 탑급으로 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 당시 크리스 폴 굉장히 좋게 봤었고, 예, 참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약간 폴이 두 표 나오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소닉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웨스트브룩은 일단 하프코트에서도 업템포를 좋아하는 선수고요. 크리스 폴은 속공에서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선수죠. 그러니까 둘이 반대말이라고 보면 딱 맞을 텐데 네. 둘 다 이제 저점 올리는 능력은 많이 보여줬어요. 그 웨스트브룩도 이제 그 듀란트 나가고 그때는 정말 전력이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하루 종일 달리는 농구로 이제 오펜스 한 16위 정도 그 슛을 못 넣는 팀이 속공을 많이 하면 그래도 오펜스 중간 정도 할 수 있다. 요걸 보여줬고 크리스 폴은 그 웨스트브룩이랑 폴 조지가 나간 OKC에서 옛날에 그 피켄롤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이제 팀을 끌어올려서 웨스트브룩 에라보다 승률이 더 좋았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저점 올리는 능력 훨씬 많이 보여줬는데 크리스 폴이 이제 호환성에서 웨스트브룩보다 훨씬 좋았죠. 나중에 이제 기량이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뭐 크리스 폴은 이제 하든 옆에서도 잘 뛸 수 있었고 또 피켄롤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볼 나눠주는 포인트 가드로 잘 뛸 수 있었고 또 데빈 부커 자기랑 이제 슈타트가 거의 비슷한 선수 그 스네이크 드리블 풀업 쏘고 이제 에이튼 스크린 잘 못 써는 선수 요런 선수들이랑 붙여놔도 이제 스페인 피켄롤이라는 또 하나의 장르로 이제 팀을 컨텐더로 올릴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크리스 폴은 이제 호환성이 훨씬 좋았는데 요거는 이제 타고난 두 선수의 이제 출발 자체가 둘 다 1라운드 4픽 출신인데 웨스트브룩은 운동 능력 기반으로 플레이해온 그 정말 자기가 이제 깎아서 온 선수고 크리스 폴은 원래부터 이제 기술이 정말 최고조에 달해 있던 선수인데 거기서 이제 두 선수의 이제 말년의 희비가 좀 교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웨스트브룩은 정말 이제 본능대로 이제 몸과 그 본능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선수고 크리스 폴은 뭐 그것도 본능이라면 본능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가 수비를 끌어들이고 패스 내주는 가장 이제 확률 높은 농구를 항상 추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감독들은 이제 크리스 폴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제 선호도를 묻는다면은 사실 둘 다 싫어합니다. 둘 다 1옵션이면 우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둘 다 망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웨스트브룩은 재밌고 크리스 폴은 재미는 없는데 잘해. 근데 어느 팀에 가서도 이제 그 승률을 안 올린 적이 없어요. 그 팀 커리어 하이만 제가 알기로 3번인가 찍은 걸로 알고 있고 팀 최고 승률. 네. 그러니까 뭐 둘 다 싫어하는데 둘 다 이제 3옵션급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 생각하면은 크리스 폴이 훨씬 좋다. OKC 크리스 폴이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둘 다 1, 2옵션이면은 저는 우승은 조금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 가드를 일단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별로예요. 네. 약간 그 냉정과 열정, 약간 요렇게 두 선수의 약간 반대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잘 말씀해주신 세 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냉정과 열정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조증과 편집증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조증과 편집증. 근데 조금 더 극단으로 한번 소링님이 그 수정해 주셨고요. 여기 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선수들의 후계자 누가 있을지 한번 여쭤봐야겠죠. 소닉님 어떤 선수가 그 후계자가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슈터치 측면에서 웨스트브룩의 후계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2명이에요, 2명. 탐슨 형제. 오사 탐슨, 저기 아멘 탐슨. 네네.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면서 슛을 던진다는 측면에서 진짜 정말 정확한 후계자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아멘 탐슨은 약간 포지션도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탐슨이 저는 웨스트브룩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네네. 크리스 폴의 후계자는 정상적으로 제기한다면은 할리버튼이 잘 어울립니다. 크리스 폴이 굉장히 달변이기도 하고, 할리버튼이 그 미드에서 보여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네네. 좀 비슷하고 이제 둘 다 공통점이 팟캐스트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할리버튼이 크리스 폴 후계자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좀 큰 부상 극복 요런 테너도 약간 비슷하게 할리버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불꽃의사님은 어떤 선수가 후계자 같으신가요? 일단 크리스 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즈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케이드 커닝햄도 좀 얘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디테일 측면에서 볼키핑이 강점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사실 할리버튼은 이미 소니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득이하게 제외하고 네네. 예, 그 기록만 놓고 보면 할리버튼이 가장 비슷해요. AST TO가 거의 흡사할 정도로 3대1 이상이 무조건 찍히는 게 할리버튼이니까. 예, 근데 배제하고 보면 케이드 커님이 그래도 그 미드레인지 피켓롤 이용해서 들어간 다음에 미드레인지에서 이것저것 하는 그런 디시전 메이킹 측면은 좀 비슷한 게 있다. 물론 뭐 디테일 측면에서는 볼키핑이나 이런 핸들링을 주로 하기보다는 이제 사이즈를 좀 이용하는 면이 좀 다르기는 하죠. 네. 개인적으로 러셀 웨스트브룩의 후계자는 저는 현재는 스콧 핸더슨 같고요. 네. 이게 뭔가 우당탕탕 느낌이 있는데 스콧 핸더슨이 이 앞만 봐요. 예, 옆을 보지 못합니다. 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찍고 들어가는 능력만 조금 더 개선하면 웨스트브룩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웨스트브룩과 흡사하다고 생각했던 선수인데 결정적으로 와이낫 정신이 없어서 무너진 선수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리그로 돌아오니까 한 번 더 지켜볼 만한 선수. 전 벤 시몬스를 좀 후계자로 봤었습니다. 아픈 손가락. 예, 덩크 흡사하고요. 아이 그 가드 1위 덩크 능력. 예, 그러고 속공에서 뛰면 이 속공 화려하게 속공하고 예. 그 웨스트브룩은 점프슛을 내려오면서 던지지만 벤시모스는 점프슛을 던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흡사한 게 있고 수비할 때 터프하게 수비하는 요런 거. 근데 결정적으로 벤시모스는 와이낫이 없어요. 예, 와이낫이 있었으면 요렇게 되지 않았겠죠. 낚시하는 거 보니까 아니 스콧 핸더슨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약간 와이낫 부족으로 벤 시몬스가 좀 아쉽게 됐다는 말씀해주신 불꽃의사님이었고요. 스페이스만님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없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큰데, 네네네. 원래 할리버튼이 이제 패스 면에서 얘기가 많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너무 빨라요. 그쵸. 폴은 속공에서도 뭐 느렸다는 게 아니지만 속공에서도 본인이 조금 이제 한 틈 뭐 늦추고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할리버튼은 그냥 들어가야 거기 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시적인 측면이 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사실 피지컬적인 차이가 많긴 한데 스타일적으로 저는 돈치치가 폴하고 좀 비교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게 2m 넘는 선수하고 이제 크리스 폴을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본인이 하프코트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이제 팀의 모든 걸 조율한다는 측면, 그리고 묘하게 팀 운이 지금 조금 그래 보인다는 측면에서 조금 저는 돈치치가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네네. 그리고 웨스트브룩이야말로 진짜 뽑기가 힘든데 그 모란트가 지금 이렇게 되기 전엔 좀 편린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가드로서 압도적인 페인트 이제 터치나 아니면 어쨌든 압도적인 트랜지션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근데 막상 이제 웨스트브룩만큼의 이런 트랜지션에서의 그런 존재감, 이걸 에너지 레벨 이걸 보여주는 가드가 사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최고의 속공 가드로 하면 아마 맥시 같기도 한데 맥시는 이제 스타일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버럭신과하고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고 공을 몰고 가는 이런 가드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오히려 이제 예전에 야니스가 이제 동선이나 롤 면에서는 조금 유사한 면이 있지도 않았나. 본인이 직접 이제 리바운드를 잡고 속공을 전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아멘 탐슨이 어찌 보면 그 가능성이 보이긴 하는데 너무 지금은 본인이 주도하는 공격이 너무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탐슨이 혹시 그런 이제 버럭신만큼의 그런 기술적인 성장을 해낼 수 있을지 그 정도가 조금 지켜보기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니까 또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봐야겠죠. 두 선수의 은퇴를 지켜보시면서 세 분이 느끼신 소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약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스페이스만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스페이스만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근데 아무래도 이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지켜본 사람하고 그 뒤쪽 깔짝 본 사람하고 이게 소회가 같을 수는 없겠고요. 네네. 다만 둘 다 어쨌든 제가 농구를 처음 본 시기에 어찌 보면 리그의 최정상급으로 이제 활약하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불교님도 비슷하시겠지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때의 모습도 겹쳐 보이면서 어느덧 이제 저희가 농구를 보기 시작한 지도 조금 시간이 흘렀구나. 뭐 이런 소회가 들기도 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때 뭐 찬란했던 모습을 너무 기억해서 그런지 살짝 이 말년이 조금 뭐랄까 감정적으로 조금 가슴 아픈 측면이 있어요. 네네. 크리스 폴도 어찌 보면 이제 사실 확실하게 이제 뉴올리언스에서도 이게 애매해졌으니까 확실하게 여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겠다 이게 애매했던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클리퍼스가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돌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폴답기는 한데 그 특유의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편집증적인 그 측면 조금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그 통제 때문에 사실 폴이 그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말년에 지금 내려온 측면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갈등 지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마무리가 안 좋았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웨스트브룩도 이것도 손님이 그래서 사실 잘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타협하지 않는 이제 본인만의 그걸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네. 특히 와이낫 정신이라고 하죠. 그 어찌됐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 그거를 본인이 밀고 밀어붙이는 그 에너지 레벨이 있었는데 그 스타일을 어찌 보면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내려온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말년에 이제 확실하게 어떤 팀으로 갈지 조금 애매한 이 저니맨 신세가 된 지점이 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이 선수들을 애초에 그 자리까지 어찌 보면 데려다 주었던 그 지점이 막상 이제 말년이 되었을 때는 조금 단점으로 또 약간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면서 이 커리어를 조금 말년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끊어지게 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 퇴장 방식에 대해서 아쉬움이 들기도 하면서도 어찌 보면 끝까지 본인들은 본인들다운 모습으로 남았다 뭐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하여 조금 더 나은 방식의 퇴장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다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이제 퇴장하는 게 그 팀이나 선수한테 이제 어찌 보면 적절한 타이밍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결국 타협보다는 그들답게 은퇴했다는 말씀을 해주신 스페이스만님 같고요. 불꽃의썸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개인적인 소회보다는 저희 다이제스트한테 참 아쉬운 일이죠. 특히 크리스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뽑는 저주받은 명작과 그리고 저희 다이제스트가 이만큼 유명해지기 전에 이제 소니님하고 둘이서 머리 맞대고 정말 죽어라 리뷰했던 파이널 리뷰 그거의 주인공이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 소닉님하고 둘이서 이제 미러키하고 선즈 파이널 할 때 정말 한 경기도 빼지 않고 정말 죽어라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둘이서 머리 맞대고 정말 죽어라 리뷰를 했는데 둘이서 뽑는 지금 또 정말 이건 잘했다 싶은 리뷰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 폴이
이 떠나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저희 저주받은 명작 중에 드림팀 시리즈가 있습니다. 드림팀과 리dim팀 이렇게 다뤘던 게 있는데 크리스 폴 은퇴하면서 이제 리딤팀에 남은 사람이 이제 늪신 한 명 남았나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다이제스트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일이다. 거기에다가 언제나 우리 다이제스트에서 다루기만 하면 훌륭한 조회수를 보장해주던 이제 08 드랩의 웨스트브룩까지 떠나면서 예, 많은 아쉬움이 좀 남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이 크리스 폴이 05 드랩이고 이 웨스트브룩이 08 드랩인데 이제 04 드랩하고 05 드랩은 남은 선수가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08 드랩도 이제 남은 선수가 브룩 로페즈, 니콜라스 바툼, 에릭 고든, 케빈 로브, 이제 디조던 정도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 바툼 같은 경우 뭐 이제 유럽 간다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몇 명이나 뛸지 모르겠으니 이제 이 05, 08 드랩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 와중에 열심히 뛰고 있는 03 드랩 늪신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지켜보신 소랭님 말씀해 주시죠. 네, 스포츠 광팬들은 이제 스포츠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그 스포츠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할 때는 이제 자기의 그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그 웨스트브룩은 제가 2007년부터 봤고, 크리스 폴은 2004년부터 봤는데, 이때는 이제 불꽃의사님이 지금 40대 중반인데, 지금과 달리 이제 경상북도 상주, 그 능금으로 유명한 그 지역이죠. 거기 짱 박혀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이고, 네네. 저도 이제 너무너무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 때 선수인데 이제 은퇴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죠. 거의 한 20년 세월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들 사실은 그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운동 능력으로 먹고 사는 선수가 진짜 오래 플레이한 게 맞고, 크리스 폴도 그 어린 나이에 이제 큰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 무릎에 수술을 2번인가 하면서 어렸을 때 이제 부상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오래 할까 싶었는데 이제 짬바로 정말 오래 플레이를 했다는 거. 근데 그 세월을 떠나보내는 게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아무튼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네. 특히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네 인생 같은 면이 있어요. 맨날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쭈구리 출신이잖아요. 그쵸. 쭈구리 출신인데 갑자기 키가 커서 횡재를 했는데 기술이 안 돼. 기술이 안 되는데 죽어라 이제 3옵션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이제 갑자기 자기를 인정해줘서 그때부터 이제 스킬을 깎고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을 또 고집하다 보니까 why not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왜 안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랄까 그 소시민들의 약간 성공했던 그 방식을 고집하려다가 다른 상황에서는 그게 또 안 먹히는 또 그런 거에서 또 인간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웨스트브룩이 빈약할 때부터 봐서 그런지 좀 항상 대견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응원할 때는 좀 속이 좀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다가 또 이제 잘할 때는 또 대견하다. 그랬다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참 안타깝다 요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아무튼 뭐 웨스트브룩과 함께한 그 20년을 떠나보내는 게 사실 제일 안타깝고 이런 캐릭터가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랑받으면서 가슴으로 농구하는. 그래서 특히 요새 시스템화된 NBA에서 이런 약간 막무가내 항우 장비 뭐 이런 캐릭터가 나오기가 좀 힘든데, 아무튼 약간 히어로볼 시대의 어떤 마지막 제자 같은 느낌이면서 또 이제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고 좀 떠나가는 모습이 참 이게 아이로 치면 좀 철없었을 때를 봤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떠나는 그런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또 씁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명의 슈퍼스타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과 웨스트브룩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닉님 말씀대로 스포츠 팬들이면 이제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나이를 먹게 되는데, 이 두 선수의 은퇴가 우리가 지난날 스포츠를 봐왔던 우리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선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그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지만 또 마지막은 그 선수들의 업적에 걸맞지 않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결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만큼이나 많은 팬들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두 선수인 만큼 결말에 더욱 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허나 와이낫! 와이낫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낸 성장의 대명사 웨스트브룩과 포인트낫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악바리 정신의 대명사 크리스 폴의 존재감은 많은 팬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커리어를 완성해낸 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불교방송 23회 헌정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